자, 여러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하는 선거 문제인데 한번 가볼게요. 자, 갑국과 을국의 이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자, 둘의 정부 형태는 T시기에는 동일했다는 거야. 근데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해가지고 T+1시기에는 동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갑국은 변화 없어요. 을국만 한번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회의원 선거 결과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면 갑국 같은 경우 먼저 보면 자, T 시기에 보면은요. 자, 지역구 의석수가 전체가 이제 200개인데 자, 그 중에서 B당이 지금 101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정당이 있는 거야. 근데 과반 정당이 있는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과반 정당인 B당이 아니라 어디야? A당. 이게 가능하려면 내각제에서 이거 가능합니까? 내각제에서는 안 되죠. 내각제에서는 과반 정당이 집권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과반 정당이 있는데 A당이 집권당이 된 걸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제구나. 여소야대가 가능한 대통령제다. 근데 갑은 변하는데요? 안 변한대요? 안 변한다 그러죠. 그냥 대통령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T기에는 을국도 똑같다 그랬지. 그럼 여기 대통령제. 근데 T+1시기엔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건 내각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고래 놓고 자, 밑에 한번 또 보자고요. T식이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다. 선거구 수와 동일하대요. 다시 한번 보면 갑국 같은 경우 이제 전체 의석수가 200석이었는데 선거구 수와 동일하다. 그럼 200개 선거구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200개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뭐 소선거구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국 같은 경우도 전체 의석수가 100석인데 선거구 수와 동일했다. 그럼 뭐야? 소선거구제 했다 이거야. 100석인데 거기 선거구도 100개고 그중에 1등씩 단선시켜가지고 이제 100명을 뽑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의미 전체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소선거구제고 소선거구제다 라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없다 이거죠. 비례대표는 없다. 자, 그런데 갑국의 의회의원 선거제도는 동일하대요. 변함없어. 변함이 없지만 을국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이제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변화 내용이다. 자, 그전엔 100석이었는데 일단 200석으로 늘었는데 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면 자, 유권자 1회는 지역구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의 한 표, 전국구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정당 투표를 한 표 행사한다. 이제 정당 투표를 따로 하네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다 이런 얘기지.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50개로 축소하고 자, 전에는 이제 100개에서 100명 뽑았는데 50개로 축소하고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지역구 의원을 득표수로 선출한다. 잠깐 다시 위에 보면 지역구 의원 몇 명입니까? 여기 52, 37, 11 다 더하면 100이죠. 그래서 지역구 의원 100명을 이제 몇 개에서 50개에서 뽑는다. 자, 그럼 몇 명씩 뽑는다. 이게 2명씩 뽑는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건 뭐야? 소선거구제를 벗어나서 중대선거구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을의 T+1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우리가 다 아는 방식입니다.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한 석씩 배분한다. 우리 많이 봤던 방식이죠. 우리나라 이제 했던 방식인데 자, 그러면 보면 이 T+1 시기에 A당이 지역구 의석은 52를 가지고 정당 득표로 이제 나누는 건 지역구가 100석이니까 이제 비례가 100석일 거 아니에요. 남은 게 비례 100석을 이제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 100 곱하기 48.8 하면 48.8석이에요. 그래서 48.8석 얘는 33.7석 17.7석 이렇게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33하고 17 더하면 50이죠. 48 더하면 98입니다. 그러니까 몇 석이 남아요? 2석이 남아. 2석 남는 건 어떻게 한다? 소수점이 큰 쪽에 먼저 배분한다. 그래서 얘가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 얘가 하나 가져가고 그래서 얘는 49석을 가져가게 되고 얘는 34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비례로. 이해되죠? 자, 그럼 A당의 총 의석수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52랑 49 더해주면 101석이 되는 거예요. 101석. 그래서 총 200석인데 과반 정당 A당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내각제니까 A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 정도 보고 바로 문제 갑니다. 자,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갑국은 T시기와 T+1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한 강요가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겸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각제죠. 의원이 강요 겸직할 수 있는 건 내각제인데 갑국은 둘 다 모두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들렸고요. 자, 을국은 T+1시기와 달리 T시기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건 내각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각제. 근데 을국은 대통령제였다가 내각제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t 플러스 1시기와 달리 t시기가 아니라 이거 앞뒤가 바뀌어야겠죠. t시기와 달리 t 플러스 1시기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3번 t시기의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가 법률한 제출권을 가진다. 이것도 내각제입니다. 내각제. 근데 t시기의 갑국과 을국은 둘 다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x가 되겠고요. 4번 t 플러스 1시기의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 선출. 이거 뭐야? 이거 대통령제죠. 근데 t 플러스 1시기의 을국은 내각제입니다. 갑국이 대통령제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겠네요. 을국과 달리 갑국은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 자, t 플러스 1시기의 을국과 달리 갑국은 행정부 수반이 법률한 거부권을 가진다. 법률한 거부권 갖는 거 대통령제이죠. 대통령제. 자, 그래서 이거는 을국과 달리 갑국은 그러면 맞아. t 플러스 1시기의 을국은 내각제. 갑국은 뭐야? 대통령제니까 을국과 달리 갑국은 대통령이 법률한 거부권을 가진다. 오케이.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0번도 빠르게 한번 가보자. 자, 위 자료에 대한 분석은, 옳은 분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국은 동일 선거군의 당서자가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 자, 이게 뭐야? 한 선거구제 내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중대선거구제. 예를 들면 1등은 30만 표 받았고 2등은 5만 표 받고도 당선될 수가 있는 거예요. 1, 2등의 격차가 커도 어쨌든 2명 당선시키는 지역구라면 둘 다 당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에게 투표한 표의 등가성 문제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1등만 당선시킨다면 당선자 간 뭐 그런 등가성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이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를 여러 명 뽑으면 표를 1등으로 받은 사람하고 2등으로 받은 사람하고 표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의 가치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갑국은 말이에요. 갑국은 선거구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갑국은 계속 이제 100명이야, 200명이야, 갑국. 다시 한번 보면. 갑국은 이렇게 계속 그냥 200명을 200개 지역구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갑국은 이제 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을국의 t 플러스 1 시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갑국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t 플러스 1시기 을국 의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 아까 잠깐 봤지만 t 플러스 1시기 A당 지금 52석, 비례대표 아까 봤지만 49석. 그래서 몇 석? 101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과반 정당을 차지한 정당이 있고요. t 플러스 1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선거 제도에는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 결정 방식. 이게 바로 뭡니까?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자, 리을 T시기와 T 플러스 1시기 모두 을국의 각 정당은 지역구 의회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T시기 때는 어차피 한 명 당선시키니까 당연히 한 명 공천했겠지만 T 플러스 1시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2명이 당선될 수도 있어요. 한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1, 2등 당선시키는 건데 한 당에서 1, 2등 다 출마시켜서 당선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역구가 이제 몇 개예요? 100개란, 다시 지역구 의원이 100명이란 말이에요. 100석인데 이게 몇 개 지역구야? 그럼 50개 지역구입니다. 50개 지역구. 여기 밑에 있지만 이제 50개 지역구예요. 50개 지역구. 근데 50개 지역구인데 A당은 몇 개 당선시켰어? 52개를 당선시켰어. 이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A당이 만약에 공천을 한 명밖에 할 수 없으면 모든 지역구에서 당선시켜봤자 50개입니다. 근데 52개를 먹었다는 것은 그 한 지역구에서 2개 당선시킨 지역구들이 최소 2개 이상은 있다는 거야. 제 말 이해되죠?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당선시킨 지역구가 2개 이상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만약에 다시 여기 얘기한 것처럼 한 명만 공천했다면 A당이 먹을 수 있는 맥시멈은 그 50개 그냥 다 먹으면 50개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52개를 먹었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 지역에서는 2명 다 당선시켰다. 그렇다는 얘기는 2명 이상 공천한 지역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T 플러스 1 시기에서는 1인의 후보자만 공천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T 플러스 1 시기에는 2명 이상 공천한 지역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